목사님 나오셔서 성함표 예, 여러분 어린 왕자 읽어보셨어요? 네,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어린 왕자가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경상도 버전, 전라북도 버전, 강원도 버전. 그래서 에린 왕자가 있고 언나 왕자가 있는 거예요. 네이티브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갱상도 네이티브가 아닌데 갱상도 버전 읽어드릴게요. 나는 보아뱀이라 하는 기 정글에서 제일로 무서운 기라고 생각했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네이티브가 아니라 더 읽으면 좀 약간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린 왕자를 어린아이 때 읽을 때와 그 다음에 청소년이 돼서 읽을 때와 청년이 돼서 읽었을 때 그리고 뭔가 나이가 돼서 어른이 돼서 읽었을 때 이게 다르다고 얘기하죠. 청소년 때는 그냥 재미있는 동화죠. 아, 재밌어 막. 여우도 나오고 막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청년이 돼서 읽어보니까 아, 이게 뭔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쵸? 이런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얼마 전에 읽어봤습니다. 한 반백년 살고 나니까 이게 인생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작품이지만 그 작품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인생 살았잖아요. 여러 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같은 작품인데 다르게 읽힌다 이거죠. 왜냐하면 내 관점이 넓어졌기 때문이죠. 깊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린 왕자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동화가 아닙니다. 이게 삶에 대한 깊은 뭔가를 담고 있는 위대한 작품이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짧은 작품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막 무료 버전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이 박용우라는 분이 그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은 스스로의 요즘은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자기 업에 대해서 재정의하는 이게 이제 송기령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를 데이터 마이너라고 했다가 요즘은 예보관이다. 시대를 예보하는 예보관이다. 그래가지고 시대 예보 시리즈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아는 분은 아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이분도 자기의 업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의하면서 관점 디자이너라고 자기를 이제 칭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카카오에서 홍보이사를 했어요. 예, 카카오가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홍보이사를 해가지고 전 국민이 다 쓸 때까지.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우아한 형제들, 그 배달의 민족, 배민에서 또 이분이 이사를 한 거예요. 총괄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2천만 다운로드가 될 때까지 자기는 이 회사에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책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그 배민을 창업하신 분이 누구죠? 김봉진 대표가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냐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회사를 자꾸 때려쳤다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자기는 싫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나가고 나서 그 회사에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입학하고 졸업하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입학식을 해준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고문 형식으로 갔는데 입학식을 해주고 2천만 계약서에다 뭐라고 썼냐면 2천만 다운로드가 될 때까지 되면 졸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졸업식을 한 거예요. 2천만 다운로드가 됐을 때 졸업식 한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시키려고 왔더니 야 이게 이대로 졸업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재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13번 월급 받는 남자. 이런 입학을 13번 한 거예요. 다른 회사들에. 자기의 업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관점을 바꾸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이거죠. 론 뮤익이라고 호주 출신의 인체 조각 작가예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겠다고. 근데 저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은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작년에 3번을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이분이 원래 방송 소품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다가 1999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아예 나는 작가의 길을 걷겠다 그래가지고 인체를 아주 작게도 만들고 아주 크게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볼 때 대수롭지 않게 보는데 너무 큰 사람이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작게 만들어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데 보통 회화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만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실제 사람하고 막 모공까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치킨맨이라는 작품인데 할아버지하고 닭하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설명은 없어요.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품을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도 괜찮게 찍었죠. 이렇게 돌면서 저 보니까 뭔가 닭의 관점에서도 보게 되고 할아버지의 관점에서도 보게 되고 이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 그림을 즐기면서 제 나름대로 상상을 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연인이라는 작품인데 앞에서 보니까 뭔가 헤어지기 직전인가 왜 이렇게 슬프지? 요새 왜 이런 슬픈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런데 뒤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손을 슬그머니 탁 잡고 있더라고요. 앞에서는 볼 수가 없는, 뒤에서는 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만들어 놨더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연식이 많이 된 걸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은데, 명작 아닙니까?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내용을 전체를 다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예요. 명문 사립고등학교인데, 이 키팅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주 독특하면서도 깨어있는 문학 선생님인데,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이 교탁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너네들도 다 올라와라. 그러니까 굉장히 곱게 자란 청소년들 아닙니까? 이 살인 명문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막 난감한 거예요. 근데 한두 명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다르게 보이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문학 작품도 이와 같다. 남들하고 똑같이 볼 필요 없다. 답이 정해진 게 아니다. 다르게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 AI 때문에 다 다르게 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AI가 답을 더 빨리 알려주니까 이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세돌이 딥마인드에서 만든 알파고와 겨뤄서 최초로 이긴 인간이자 마지막으로 이긴 인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꼭 10년 전입니다. 2016년. 그때부터 AI가 온 거예요. 야, 이게 AI가 이 정도가. 여러분, 이세돌 구단이 인터뷰한 걸 유튜브에서 보시면요, 자신만만합니다. 지까지 게 날 이기겠어. 그래서 아유, 긴장도 안 하고 들어갑니다. 첫 판부터 쳤죠. 겨우 알파고가 실수를 해서 한 번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퇴했거든요. 우리가 이세돌을 걱정을 했어요. 연예인 걱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세돌을 걱정을 했는데 이세돌 구단은 AI만 나오면 등장해요. 요즘은 작가입니다. 책도 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졌을 때 이세돌 어떻게 해? 이제 봐도 끝난 건가? 그랬는데 이세돌은 독특한 인물이 된 거죠. 인류사에 있어서도 독특한 인물이 된 것 같아요. AI한테 이긴 인간이자 마지막으로 이긴 인간인 거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긴 인간인데 신진석 구단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이제 세계 바둑계를 휩쓸고 있는데 젊은 신성인데 드디어 올해 재대결을 한다고 합니다. 바둑에 전혀 관심이 없으죠. 지금 한국 바둑계, 세계 바둑계는 AI를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바둑을 두고 기사들이 바둑을 연습을 한대요. 그 장면을 3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실게요. 그 국수로 불리는 조훈현 구단이 반외팔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반은 이 바둑판을 의미하죠. 바둑판 밖에서 보면 8집이 유리하다. 8집이면 승부가 뒤집히지 않습니까? 훈수 둘 때 그래서 남의 바둑은 안 보이는데 내 바둑은 보인다고 내 바둑은 안 보이는데 거꾸로 얘기했네. 내 바둑은 안 보이는데 남의 바둑은 보인다고 얘기하죠.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반외팔목의 눈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바둑을 두는데 AI가 있다 보니까 반외팔목의 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격차는 더 벌어진다. 작년에 이제 2019년도에 회계법이 이제 바뀌면서 800명을 뽑던 회계사를 1250명을 뽑았습니다. 작년에 12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수습 기간을 2, 3년을 거쳐야 돼요. 실무 수습을 거쳐야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데 몇 명이 실무 수습으로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을까요? 합격은 했는데 1200명이 합격을 했는데 338명입니다. 26%. 나머지는 합격은 했으되 공인회계사가 못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지금 어제도 어떤 프로그램에 성균관대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AI 전문가들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다 이제 멘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 교수님인데 서울대 맞을 거예요. 수업 시간이 되면 교수님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이 AI를 켠대요. 그리고 교수님이 강의할 때 AI하고 맞춰본 다음에 잘못됐으면 손을 들고 교수님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목소리가 떨리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제 저는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 나오면 나올수록 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다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그 테니스를 치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긴장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이던 것도 안 보이죠. 공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긴장하고 이러면. 그래서 코치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긴장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저기 코트 이렇게 모서리에서부터 한번 좀 훑어라, 그러고 상대편 선수 움직이는 것들도 한번 봐라. 왜 그러냐면 여기에 gat혀 있으니까 시야를 좀 트여주려고. 시야를 트여주려고. 사람이 겁먹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타 한타 이렇게 넘어오는 공만 보고 좀 넘기려고 해라. 이렇게 이게 겁을 먹으면 사람이 시야가 확 좁아들거든요. 지금 제가 주변 분들을 만나면 막 너무 겁나는 거야, 지금. 그쵸?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잠깐 설명하면 뭐냐면, 마치 조선과 일본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암만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적대 국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적대 국가의 왕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제 막 정복을 하려고 이스라엘 왕이 가는 길목에다가 진을 쳐놓고 막 기다리는데 이걸 싹싹 피해가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으니까 이런 거지. 야, 누구야? 잡아내. 이렇게 됐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천리알 가진 사람이에요. 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공대를 보냅니다. 특공대를 얼마 전에 특공대를 누가 보냈죠. 근데 아무튼 특공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서 같은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가 어느 장소에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잘 잡으려고 특공대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종이 덜덜덜 떠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떨 거 없다. 왜냐면 시종은 안 보이는데 엘리사는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자 그 덜덜덜 떠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특공대보다 많다.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특공대보다 많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위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나를 잡아온 얘네들이 위기인 거예요. 그 다음번에 엘리사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눈이 안 보이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잡으려고 온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엘리사가 아이고 제가 엘리사 있는 곳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눈 안 보이는 병사들 데리고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수도에 사마리아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왕이 죽일까요? 그러니까 잘 먹여서 보내라. 잘 먹여서 보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전쟁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운 거야. 눈이 막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할까요?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갇혀있던 시야가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게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 하치에게는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회와 도움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새로운 기회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코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변화란 얘기를 했죠. 코칭은 변화를 위한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변화에 대한 거예요.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건강한 관계,
맺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 건강하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지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그 관계가 건강해지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반복입니다. 반복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변화가 된다는 거죠. 나도, 내가 맡고 있는 일도, 우리 조직도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관점이 갇히면 안 됩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2026년은 2025년과 다른 눈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